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차트, 그 통신회선 공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회선 공유라는 얘기는 우리가 통신 하나의 회선을 나눠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를 각각의 독립적인 통신 회선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신 회선을 가지고 여러 개의 컴퓨터가 같이 연결해서 쓴다는 개념이 통신 회선 공유의 개념인데, 첫 번째 회선 공유 기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이 회선 공유 기술이죠.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컴퓨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단말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직접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멀티 포인터 형태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중앙, 스타형이죠. 그러니까 중앙 컴퓨터가 있고 각각의 단말기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쓰는 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죠. 그러나 지금 이 컴퓨터가 만약에 서울에 있고 얘가 이제 부산에 있다고 하면 이렇게 직접 연결한다는 것은 이 통신 회선 자체의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3개 정도면 뭐 그럭저럭 견딜만 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 컴퓨터의 단말기 개수가 한 40개 혹은 300개 정도가 되면 서울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얘기겠죠. 너무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서울에 있는, 부산에 있는 근접한 곳까지 하나의 고속선로를 하나 대고 짧게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거를 봐요. 요거를 통신회선을 이 여러 개의 단말기가 공유해서 쓰자. 요 기술에 해당되는 것이 지금 통신회선 공유, 그중에 이제 회선 공유 기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회선 공유 기술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다중화기라는 게 있고요. 다중화기. 여기는 집중화기. 다중화기를 뭐라고 하냐면 멀티플렉서라고 그러고요. 집중화기를 컨센트레이터라고 그래. 영어로도 잘 알아두세요. 스페링 말고 그냥 얘는 멀티플렉서. 이거는 집중화기는 컨센트레이터. 그래서 가장 첫 번째 할 것이 다중화기와 집중화기가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가 일단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자, 아까처럼 그림을 다시 그리죠. 컴퓨터가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단말기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중화기라고 보자고요. 이게 통신회선 공유, 이 하나의 선을 공유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까지는 서울과 부산 거리, 이게 서울이라고 하고 부산에 요건 근접한 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요건 A 단말기, B 단말기, C, D. 집중하기도 똑같이 그림을 그릴게요. 이렇게 차이점을 먼저 일단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집중하기, 요거를 다중하기. 다중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멀티플렉서. 집중하기는 컨센트레이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이 A라는 컴퓨터에서, 이 컴퓨터에서 어떤 A라는 정보를 가지고 오고 싶어요. 이렇게 직접 연결했으면 좋겠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통신 회선을 통해서 가져오고 싶다.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마찬가지. 그런데 하나의 통신선을 가져오는데 얘네들이 동시에 가져오면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냐면 이런 방법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이 방법을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쓸게요. 여기가 들어오는 자료가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요.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 그래서 회전을 한다고 말이에요.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여기 만나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00이야. 여기도 300 속도. 300 bps라고 하자고요. 편하게. 그러면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1200 정도로 잡자 이거야. 1200 정도로. 여기다 직접 하죠. 다시 끊겠습니다. 어차피 나오는 얘기니까. 자, 요거를 얼마로 잡냐면 요거를 300 정도로 잡고 요것도 300으로 잡고 요것도 300으로 잡자.
속도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300bps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고속선로가 돼야 되니까 1200bps가 되면 우리가 통신선로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된다? 4개에서 공유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어떤 얘기가 될까요? 자, 여기서 연결을 할 때, 여기 연결할 때, 여기 연결할 때, 이 연결할 때 속도 차이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1200bps가 300bps씩 논아간다면 처음에 이 A에서 만약 요청을 했다면 여기서 A를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올 거야? 이렇게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림상으로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얘 하나만 요청을 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A라는 자료를 A 관말기에서 오고 있던 자료를 쭉 오다가 고속선로를 타면 쭉 이렇게 사이가 벌어질 거 아니야. 그리고 A가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그 고속 촬영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카메라가 좋은 게 있어서 아주 빨리 가는 거 다 찍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암만 빨리 찍어도 어떻게 돼요? 연속으로 찍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사이가 벌어질 거 아닙니까? 빨리 가니까. 천천히 가다가 빨리 가면 이만큼 벌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여기는 1200이고 여기는 300 속도가 되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럼 시간 차이를 잠깐만 틀어서 주면 B에다가 주면 B는 겹쳐지는 게 아니라 옆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C에다가 또 시간 차이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이렇게 C가 붙어 들어오겠죠. D도 마찬가지야. D도 시간 차이를 주면 이렇게 들어오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A와 B와 C와 D의 속도가 300이라고 하면 얘도 300으로 두게 되면 절대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지만 여기가 저속이고 우리가 공유하려고 하는 하나의 통신선로가 1200이라고 하는 고속이 된다면 이 시간 차이를 잘만 조절하게 되면 이 하나의 통신선을 가지고 4개가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이런 개념이 바로 다중화기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집중하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집중하기는 여기도 마찬가지 A, B, C, D가 있다. 여기서 요구하는 것이 A가 있다. 그러면 A가 여기서 또 똑같이 작업을 할 텐데 얘는 이렇게 하나의 통신선로 갖고 4명이 동시에 사용하는 것처럼 하지만 집중하기는 어떤 개념이 되냐면 내가 A가 요청을 하고 B가 요청을 한다면 A, B 동시에 요청하는 게 아니라 A만 간단 말이야. A만 이렇게. 그러면 B가 요청한 건 뭐야? 잠시 대기죠. 그러니까 A가 다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A가 끝나면 그때 B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하나의 통신선을 쓰긴 쓰지만 어떻게 돼요? 동시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독점 형태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이 집중하기라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PC방에 컴퓨터가 40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통신 환선이 들어왔어요. 고속선로가. 그러면 그 하나밖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동시에 공유하는 것처럼 해줘야 40대가 PC방에 다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프린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프린트. 그러니까 회사에 컴퓨터가 40대가 있어. 프린터는 40대가 필요가 없잖아요. 매번 쓰는 게 아니니까. 한 대 프린터가 있다면 어떻게 공유를 해야 돼요? 이렇게 쓸 일이 없잖아. 이렇게 쓰게 되면 어떻게 돼? 프린트가 동시에 다 출력이 되잖아, 내용이. 한 놈이 프린트 할 때는 그 다음 다 출력이 되고 그 다음 거 출력하고 그 다음 게 출력하고 이런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바로 집중하기입니다. 구분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시험에 맞춰서 공부를 해본다면 이 고속선로가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단말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이게 고속선로보다 어떻게 돼?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지 공유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00, 300, 300, 300 더하면 원래 고속선로가 1200이잖아. 이거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아야만 다중하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집중하기는 어때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속도가 고속선로보다 이쪽이 더 크거나 같아도 상관없다. 커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고속선로가 다시 말하면 여기가 300이고 다 300이고 여기가 30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왜? 어차피 한 놈이 지나가는 거니까.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집중하기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여기서 4개가 작업이 들어오면 4개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맞습니까? 여기는 4개가 들어오면 하나나 2개. 그러니까 우리가 4개가 단말기가 연결이 돼 있으면 처리 결과가 하나가 되는 것이 지금 이 그림이지만 어떨 때는 2개까지 연결시킬 수 있다. 어쨌든 공유하는 작업이 원래 단말기 수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통 표현하냐면
들어온 자료가 m개고 나가는 게 m개다. 그럼 뭐라고 판단한다? 다중하기. 들어온 게 m이고 나가는 게 n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만큼 횟수가 다르다는 얘기죠? 들어오는 공유하는 단말기가 공유하고자 하는 단말기가 4개면 공유할 때 동시에 공유할 때 하나나 2개가 된다는 얘기고 공유하는 단말기가 4대가 되면 공유하는 그 통신 회선도 똑같이 4개가 돼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말기 A가 1200이야. 단말기 B가 2400이야. 속도가. 그럼 이 두 개의 속도를 공유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똑같지만 다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통신 회선의 속도는 얼마가 돼야 되겠느냐? 최소 속도가. 그러면 2400이 아니고 두 개가 더해져야 돼. 그러니까 3600 bps가 최소 속도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똑같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다중하기라고 하는 것은 단말기의 속도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려면 이 두 개가 더한 것이 최소 속도고 또 뭐 높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이 최소 속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중하기와 집중하기를 비교를 좀 해보면 어떤 개념이 될까요? 다중하기와 집중하기. 자, 다중하기는 공유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돼? 독점 형태로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공유하는 거죠. 모두 동시에 공유하는 형태죠. 그렇잖아. 4개의 단말기가 동시에 공유하는 형태고 이건 독점 형태의 공유라는 얘기죠. 공유를 하긴 하는데 얘는 다 같이 공유한다는 얘기고 얘는 뭐야? 독점 형태로 공유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고속솔로보다는 어떻게 돼? 작거나 같아야 된다. 맞죠? 이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고속솔로가 더 이렇게 돼야 한다. 지금 얘기한 대로. 들어오면 똑같이 M이 돼야 되고 여긴 들어오면 나갈 땐 N이 되면 된다. 여긴 M이고 여긴 N. 이런 형태가 집중하기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더 복잡할까요? 어떤 형태가 더 복잡할까요? 기술이.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시간 타임을 정확히 맞춰만 놓으면 그냥 손 놔버리면 되잖아. 일이 별로 없잖아. 시간만 잘 맞춰 놓으면.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요? 어떨 때 작업이 들어올 것이냐를 생각해서 만약에 얘가 동시에 들어와 있다면 이 집중하기라는 이 기술은 동시에 들어올 경우에 우선권을 한 시간이라도 몇 초라도 더 일찍 한 놈한테 배분을 해주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작업량이 많은 것보단 적게 주는 경우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자, 요거를 간단히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고요. 여기가 서울역이고 부산역이에요. 기찻길입니다. 4개 회사가 서울역에서 부산역까지 화물을 실어서 보내려고 그래.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해진 화물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이 타고 가는 거죠, 물건이. 그래서 쭉 가는 거야. 이건 어떤 의미죠? 정해진 화물칸이 없는 거예요. 어떤 놈이든 먼저 오면 그놈을 다 할당을 해서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항상 그 공간을 차지하고 가니까 서울역 직원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그냥 실어라. 정확한 시간에 출발할 거다.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어떤 놈이 먼저 도착을 했는지 어떤 놈이 더 도착을 했는지 판단해서 그놈한테 먼저 다 할당을 하고 나머지는 대기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서울역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단 말이죠. 어떤 놈이 먼저 왔는지 항상 따져야 되니까. 골치가 아프다는 건 그만큼 뭐예요? 이게 복잡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술적으로. 이거는 단순하다는 얘기고. 그죠? 단순하고. 그 다음에 복잡하다는 얘기는 뭐야?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 다음 기술도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건 관련 지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야?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복잡하니까 그 어떤 기술에 대한 비용,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더 추가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단순히 비용이 더 저렴하다. 그 다음에 기술이 단순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쪽이 동기식이죠. 왜? 시간을 계속적으로 맞춰야 되니까. 이거는 비동기식이라고 할 수 있죠. 시간을 간헐적으로 맞추니까. 맞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예는 이건 허브가 가장 일반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허브가 뭡니까? 여러분 PC방에 가면 혹은 사무실에 가보면 컴퓨터가 여러 개 몰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꽃이 켜져 있는 데가 있을 거야. 이렇게 탁탁탁 돌아가는 걸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허브고 이게 바로 뭐야? 다중화하기의 가장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하기는 프린트 같은 거, 그 다음 선로 점유 기술,
두 번째 섹션에서 사용되는 바로 내용이 바로 이거죠. 맥 기술이라고 하죠. 프린트 공유라든지, 프린트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컴퓨터가 4대나 5대가 연결돼 있다고 해도 프린트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동시에 출력을 해도 우선 먼저 처리하게 되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처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독점 형태의 공유가 되는 것이 집중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그 다중하기는 어떤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죠? 요거부터 우선 설명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중하기는 다시 또 분류가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FDM이라는 게 있어요. FDM, 그 다음에 TDM, 그 다음에 CDM. 요거는, 프리퀀시, 주파수 디비전 멀티플렉서예요. 그러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 요거는 시간 분할 다중하기. 시간 분할 다중하기. 이건 코드 분할 다중하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A를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것은 어세스의 의미거든요. 어세스. 그러니까 주파수 분할 다중하기 형태로 접근하겠다. 이런 의미고, TDMA는 시간 분할 다중하기로 접근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코드 분할 다중하기로 접근하겠다.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 다중하기는 어떤 겁니까? 바로 시간 차이를 둬서 구분하겠다가 바로 TDM이죠. 지금 이 내용은 TDM을 설명했던 거야. 금방 얘기했던 거는. 자, 그러면 우리가 주파수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FDM은 대체 뭐냐? 주파수를 다르게 공유하겠다는 얘기죠. 주파수. 예를 들어서 우리 방송국을 예를 들어 볼게요. A 방송국, B 방송국, C 방송국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떠드는 그 DJ의 음악 소리라든지 DJ의 어떤 멘트가 기본적으로 사람의 음성이 300Hz에서 3400Hz 아닙니까? 이걸 공중파로 그냥 보내는 건 아니잖아. 그냥 보냈다가는 여기서 지금 부산까지 막 떠들어서 부산까지 그 소리가 들려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변조하잖아요. 그래서 뭐 80.4MHz다. 이 방송국도 마찬가지죠. 뭐 84.5MHz다. 얘 방송국도 뭐 101.1MHz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파수를 라디오 해당되는 주파수 관리국에다가 이런 주파수를 쓰겠다고 통보를 하고 이 방송국에 떠들 때 그 음악 소리를 이런 형태로 변경을 해서 공중파로 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라디오를 통해서, 라디오는 뭐야? 사람의 음성으로 이런 주파수를 수신해서 이대로는 사람이 들을 수 없으니까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내려주는 것이 바로 라디오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중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큰 공간에 주파수가 어떻게 돼? 얘는 이렇게 날아가는 놈이고 얘는 좀 더 빨리 날아가는 놈이고 얘는 더 빨리 날아가요. 그치? 그 주파수가 다르니까 섞이지 않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섞이지 않는 주파수를 이 라디오에서 쭉 수신을 해서 청취를 한다는 얘기죠. 이 자체가 바로 뭐예요? 이 자체가 바로 주파수 분할 다중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있었죠. 48kHz의 주파수 대역이 있다. 48 정도의. 사람의 음성을 3kHz로 보고 그 사람의 주파수 하나의 간격을 1kHz의 대역을 주고 여유 대역을 주고 주파수 분할로 다중화시켰을 때 몇 개의 총신을 할 수 있느냐. 지금 3개죠 이거는? 이건 몇 개가 될까요? 한 사람의 음성을 보낼 때 4kHz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48을 뭘로 나눠? 4로 나누니까 12가 되죠? 그러니까 12개의 채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있었죠. 그러니까 48kHz라고 하는 건 뭐 1메가부터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1메가부터 1.48 이렇게 생각하죠. 편하게. 0부터 4km 4km부터 8km 8km부터 뭐 12km 이렇게 해서 몇 개가 나오는 거야? 12개의 채널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주파수 분할 다중하다. 그래서 주파수 반할은 뭐예요? 가장 핵심은 주파수 대역이 클 때 쓰는 거죠. 클 때 사용하는 거고 주파수를 분할하는 거니까 이거는 보통 어떤 거냐면 공중파라든지 뭐
라디오 막 이런 거 있죠? 지상파. 이런 것들이 다 FDM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여기가 주파수고 여기가 시간이라고 한다면 주파수는 이렇게 날아간다. 그죠? 주파수가 다르죠? 시간과는 전혀 무관하죠.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킬 때 어떻게 시킬까요? 이렇게 쓰고 주파수가 서로 다르다. 시간과는 무관하다. 동시에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디오 방송국의 주파수 분할이라고 그랬으니까 A 방송국에서 떠들고 B 방송국에서 떠든다고 해서 한 사람이 떠들 때 쉴 수는 없는 거야. 동시에 다 떠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간과는 상관없고 주파수가 다르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나오면 주파수 분할이구나.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고 TDM은 어떻게 돼요? TDM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던 거였죠. 시간 차이를 두잖아. 이렇게. 여기가 A 단말기, B 단말기, C 단말기, D 단말기 하면 여기 연결할 때, 여기 연결할 때, 여기 연결할 때, 요거 시간 차이를 둬서 공유하는 방식. 주파수는 같은 대역을 써도 상관없다는 얘기죠. 시간 차이만 다르니까. 그러니까 주파수가 이렇게 한 주파수를 날아간다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 주파수에 이 영역과 이 영역과 이 영역이 세 개가 있으면 이게 A 영역 쓰고 여기는 B 영역 쓰고 이게 C 영역 쓰고 여기 D 영역 쓰고 다시 A 영역 쓰면 같은 주파수를 쓰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A에서 쓰는 대역이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시간 분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송률이 클 때죠. 전송 속도가 빠를 때라는 말이에요. 전송용량이 클 때, 전송용량이 클 때 쓰는 것이 시간 분할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TDM, PCM 다중화라든지 혹시 DS1, PCM을 다중화시킨 T1 방식을 말하죠. 그건 데이터 통신. 통신은 다 뭐야? TDM의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거죠. 요거랑 비슷하게 그림을 그리면 얘는 어떻게 돼? 주파수를 하나를 쓰더라도 어디가 다른 거야? 여기가 다른 거지. 여기는 A, 여기는 뭐 B, 여기는 C 이렇게 쓰니까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시간이 다르고 주파수는 같이 써도 상관없다. 요 그림이 잘 나오거든요. 요것이 나와주면 주파수 분할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이 CDM은 어떤 거예요? 그래요. 이동통신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전화 다중화가 전화기, 핸드폰 자체가 바로 이 CDMA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 주파수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날아가는 채널, 또 이렇게 날아가는 채널, 또 이렇게 날아가는 채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른 채널이니까 세 개로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또 여기하고 여기는 A가 쓰고 여기하고 여기는 B가 쓰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C가 쓴다면 아까는 세 개로 했었지만 이젠 세 개가 아니라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어떻게 9개의 채널로 분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요거 FDM 방식, 옛날에 아날로그 쓰는 핸드폰 방식에서는 3개의 채널밖에 못 썼단 말이야. 3명밖에 통화를 못했지만 시간 분할로 발전이 되면서 9개로 더 통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채널이. 그런데 이 이동통신이 되면서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냥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날아가면 여기 쓰든 여기 쓰든 여기 쓰든 다 이게 A 거야. 단지 A에다 뭘 부여한다는 거죠? 코드를 부여한다는 거. 1, 2, 3이다. 1, 2, 3이다. 1, 2, 3. 그러니까 과거에서 TDM이나 FDM은 자기가 갖고 있는 채널이나 주파수나 시간이나 그것이 정해져 있다면 있었지만 지금에 쓰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어떤 주파수나 어떤 시간대를 이용하더라도 뭐야? 그 들어오는 데이터가 코드만 같은 것만 수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핸드폰에서 통화하는 자체는 주파수나 시간과 전혀 상관없이 들어오는 게 코드 값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핸드폰이 123 핸드폰이다 그러면 코드만 다 수신해서 받는 방식을 CDMA다. 이동통신 방식이다. 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형태를 보통 확산대역이라고 그러죠. 확산대역. 확산대역이라고 하고 TDMA와 FDMA를 합쳐놓은 것이다. 이런 형태의 기술을 CDM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FDM과 TDM을 잠시 또 비교를 해야 됩니다. FDM과 TDM. 자, FDM은 뭐예요? 얘는 주파수를 공유하는 거예요. 주파수. 그렇죠? 주파수를 공유하는 거고, 얘는 시간을 다중화시키는 거예요. 시간. 주파수를 다르게 하는 거고, 시간을 다르게 하는 거. 당연한 거죠. 어느 쪽이 동기와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는 동기와는 거의 무관하죠? 시간을 맞출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여기는 동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고, 여기는 동기가 필요 없겠고. 보호대역은 어디가 필요할까요? 보호대역. 보호대역이 여기죠. 여기가 필요할 것이고. 왜? 우리가 주파수를 쓸 때, 이쪽 채널하고 이쪽 채널하고 섞이지 않으려면 여유분의 대역이 필요하다 그랬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보호대역. 혹은 가드대역?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바로 상호 변조 잡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호 변조 잡음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는 바로 보호대역이 필요한 겁니다. 얘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럼 어느 쪽이 더 복잡할까요? 그러니까 얘가 먼저 기술이 이게 나중 기술이니까 당연히 나중 기술이 더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더 복잡하다. 복잡하다는 것은 기술이 더 추가되는 거고 비용이 더 추가되는 거고. 그렇습니까? 이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게 바로 TDM이다. 쉽게 생각하면 라디오의 가장 일반적인 장비가 라디오거든요. 라디오. FDM의 가장 일반적인 장비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라디오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것은 그만 기술적으로 보면 단순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더 중요한 요 TDM에 대한 얘기를 또 다시 분리시켜야 됩니다. TDM은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STDM, 그 다음에 ATDM. 요 S는 동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기식 TDM. 이거는 비동기식 TDM. 다른 말로 통계적 TDM. 확률적 TDM. 혹은 지능적 TDM이라고 그래. 다 동의어야. 자, 얘가 왜 이렇게 분리게 됐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TDM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자, 이 허브라고 생각을 하세요. 허브. 컴퓨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물론 4개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 20개 이상입니다. 20개 이상. 그래서 불꽃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요게 4메가가 공유 회선이 들어오면 1메가씩 더 한다고 보면 돼. 1메가씩. 그러니까 4메가 속도가 들어오면 1메가, 1메가 이렇게 하면서 불꽃이 막 돌아가는 거지. 이런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TDM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4개가 동시에 쓰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사실상 보면 동시에 쓰는 건 아니야. 시간을 워낙 짧게 나눴기 때문에 동시에 쓰는 것처럼 느낄 뿐이죠. 그러면 이렇게 돌리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TDM인데 여기다 왜 S를 붙였냐면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암만 정확한 시간이라도 워낙 짧게 돌리면 시간 차이가 생긴다는 얘기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고급 시계라고 해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의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시간의 오차가 생기면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라고 하자고. 그러면 A에다 줘야 될 걸 잘못해 B가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 뭘 하나 단다? 동기장치를 하나 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시간을 한번 맞춰. 또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주고 여기 시간을 맞춰.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시계가 암만 고물이어도 1시간마다 시간을 맞춰준다고 가정을 해봐. 그럼 틀릴 일이 없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보면 다 주면서 시간 맞추고 한 번 주고 시간을 맞춰주면 몇 년 며칠을 가도 시간은 틀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뭐야? STDM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냐면 이 S 여기다 줄 1메가 말고도 조금의 더 여유분의 속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이걸 A라고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라고 하면 이 공유선로가 고속선로가 어떻게 돼? 얘가 더 큰 건 당연하고 커야 돼. 그냥 커야 돼. 그쵸? 그래야지 요 동기와 시간이 필요하잖아. 하나 둘 셋 시간 맞추고 또 하나 용량이거든요. 시간 맞추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 그러니까 능가할 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성률이 능가할 때 능가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요 공유하는 전속률이 각 단말기 속도가 보다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공유는 사실상 만약에 컴퓨터가 40대가 있다고 하면 40대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항상 고정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고정 슬롯이라 그래. 고정 슬롯. 항상 고정돼서 연결이 돼. 그러면 그만큼 얼마가 될까? 낭비가 되겠죠. 왜 낭비가 됩니까? 만약 한 사람만 쓴다 하면 어떻게 돼? 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계속 쓸데없이 3개가 들어가잖아. PC방에 컴퓨터가 40대가 있다고 합시다. 한 명 있어. 그래도 39개가 돌아가야 되잖아. 그런 낭비가 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자? 준 사람한테만 주자. 이것이 A란 말이야.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지능적으로 주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단말기가 이렇게 있어. 한 놈한테 이 A라는 놈이 있으면 요 놈한테만 주자는 얘기야. 딴 놈한테 안 주자. 두 놈한테는 주면. 세 놈이면 세 놈. 네 놈이면 네 놈. 두 놈 주면 또 두 놈. 이렇게 계속 줄여 동적으로 할당해 주자는 얘기예요. 요구하는 단말기에만 해놨당 채널을 주자는 얘기예요. 슬롯을 주자. 그러니까 PC방에 만약에 40대의 컴퓨터가 있어요. 그러면 40만대 다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쓰는 놈이 5명이야. 그럼 5개만 불꽃이 튀면 되잖아. PC방에 주인이 들어왔어. 딴 데 딱 안 보고 이 허브만 딱 봤더니 불꽃이 5개만 돌아가. 아, 지금 현재 5명이 쓰고 있구나. 근데 대가리가 4가밖에 안 보여. 그러면 아, 한 놈은 어딘가 컴퓨터가 켜져 있다고 볼 수 있잖아.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이런 형태를 바로 ATDM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떤 수? 이게 고정되지 않고 가변이 되겠죠? 가변 슬롯이라고 할 수 있고 얘는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100메가라고 하면 얘가 고속솔로가 100메가라고 하면 얘는 반드시 100개의 단말기를 써야 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돼? 100메가라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 뭐 200명이나 300명 정도에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 우리가 보통 그 동영상을 볼 때나 이럴 때는 용량이 많이 들지 일반 뭐 홈페이지라든지 텍스트 화면을 인터넷을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속도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0메가를 줬다고 하면 다 동영상 보는 게 아니니까 200명, 300명, 심지어 500명까지도 다중화시켜도 보는 속도의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이런 것이 더 효과적이고 이 채널 속도라든지 통신 속도의 속도의 용량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비용도 효과적으로 절감시킬 수 있다는 이런 형태가 바로 뭐다? 동기식 혹은 동계적, 확률적, 기능적이다. 고정슬로 쓴다, 가변슬로 쓴다, 낭비가 심하다, 낭비가 심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문제예요. 여기 또 이건 어떻게 될까요? A하고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고속솔로보다 얘가 훨씬 커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동기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통신회선의 기술의 핵심 내용인데 조금 빠진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책을 좀 잠깐 읽어보시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